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0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도리와 단도리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우리말일까요? 물론 일본에서 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온 말이지만은 현재 일본에서 쓰는 용법과는 좀 달리 변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외래어라고 할까요? 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말이 아직 덜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자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낱말이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온 낱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한자가 없는 낱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쓰기도 한다. 막 그 중에 하나가 유도리라는 그런 말이다. 물론 단도리는 한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한자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로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가끔 이렇게 한번 낱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쓰는 유도리 또는 일본에서 쓰는 단도리와 우리가 쓰는 유도리와 우리가 쓰는 단도리라는 뜻이 같으냐? 같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틀렸다는 것은 한국화가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낱말들이 외래어로 볼 수 있느냐? 우리말이냐? 아니냐? 물론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자, 일본에서 쓰는 유도리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발음으로 보면 유토리가 됩니다. 일본식으로 발음이 유토리가 됩니다. 우리는 유도리라고 하는데 일본식으로 읽으면 유토리다. 자, 내용을 보면 당면한 필요를 만족한 후 당면했다. 지금 막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현재 해결해야 될 것, 그 필요를 만족시켰다. 어디에 뭐가 필요한데 그걸 다 메꾸었다. 그리고 남았다. 남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또는 시간이나 또는 체력이 남았다. 또는 기력이 남았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이 유토리다. 유토리라는 것은 여유다. 전체 크게 보면 여유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땅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 만한 유토리가 있다 없다. 이것은 남은 땅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땅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좀 빈 땅이 있느냐. 그때 유토리를 쓴다. 그리고 유토리가 있는 살림이다. 어떤 집에 어떤 살림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것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런 여유가 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 그리고 어떤 행사 일정에 유토리가 있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꽉 짜여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할 때 유토리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한 1, 20년 전인가요? 일본에서 교육을 유토리 교육이다.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빡빡하게 애들 몰지 마라. 좀 시간을 여유롭게 줘라. 그래서 토요일은 수업을 안 한다든지 또는 과목도 어려운 걸 좀 뺀다든지 해서 유토리 있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좀 여유롭게 수업을 해라 하는 것이 유토리 교육이 있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일본의 유토리는 일반적으로 여유를 뜻한다. 자, 한국의 유도리는 어떠냐? 한국은 유도리라고 씁니다. 유토리란 말이 살짝 변해서 발음이 변했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는 보면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여기 여유가 나왔습니다. 일본에도 여유라고 했죠. 여유를 가지고 신축성 있게 신축성이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이것을 유도리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 쓰는 용법에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융통이다 또는 융통성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은 글쎄 융통이라는 것을 보면 돈이나 물품 등을 서로 돌려 쓴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이죠. 그 융통이다. 그리고 또는 사정과 형편에 맞게 이 일을 처리한다. 어떤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줘서 일을 하는 것이 그 융통이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가 있다. 고지식하게 정해놓은 대로 FM대로 그렇죠. 매뉴얼대로만 하지 않고 상황이 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적응하는 것 그걸 우리가 융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도리라고 하면 이 융통성이 있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일본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리 있게 하라. 그리고 이것은 융통성 있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이 말이야 어느 정도는 유도리가 있어야지 저 사람은
너무 고지식에 융통성이 없어. 그런 말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론 한국에서도 여유라는 뜻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별로 안 쓰인다. 네, 유도리라는 것이 융통성 있게 하는 그런 말로 많이 쓰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유토리와 한국의 유도리는 이거 한자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일본에서는 주로 여유를 가지는 어떤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체력적으로 다 여유가 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이러한 경우로 가끔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잘 안 씁니다. 융통성이 있느냐, 융통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쓴다. 네,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단돌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일단 단돌입니다. 뭐 우리가 쓰는 단돌이하고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단돌이 여기에는 한자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단돌이 할 때 이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것을 보면 단계를 밟아서 단계라는 게 이 단이라는 게 계단을 얘기합니다. 계단 그렇죠? 계단을 올라가려면 물론 막 몇 계단씩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차례차례 밟아서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단계를 밟아서 여기 단도를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수순이다. 일을 처리하는 순서다. 네, 하나하나 이 계단을 밟아서 어떻게 밟아서 올라갈까 하는 그것을 얘기한다. 또는 이 순서나 방법을 정하는 것. 이 순서와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단도리다.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또 물론 마음의 준비. 이렇게 하려면 뭔가 좀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막 그리고 연구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도리를 정한다고 하면 순서를 정한다. 어떤 일을 하는 자 단도리를 정하자면 자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 그것을 단도리를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결혼에 단도리를 한다 하면 결혼과 관련된 어떤 순수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할 것이냐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단도리는 조금 다릅니다. 채비는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일본의 단도리에도 이렇게 준비라는 뜻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단도리에도 이 채비, 준비를 속되게 이러는 말이다. 채비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도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뜻도 있다. 근데 또 중요하다는 것은 단속한다. 단속하는 것을 속되게 이러는 말이다. 단속한다. 단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자유롭지 못하게 뭔가 억제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몸단돌이 한다. 몸단속한다. 위험에 처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을 단돌이 한다. 단돌이 잘해라 하는 것은 준비 잘하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어떻게 여러 가지 미리 조심해서 주의를 해라. 단속한다. 그런 얘기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네, 정리해보면 일본의 단도리는 순서, 방식, 방도, 절차 등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준비란 뜻도 있지만 또 체별한 뜻도 있지만 단속을 한다. 주로 보면 단속한다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하는 것을 단속이라 하는데 그때 많이 쓴다. 자, 이제 어떤 나라 말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발음도 좀 변하는 경우가 있고 뜻이 이렇게 좀 변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써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본과는 좀 달리 뜻이 변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영어에서 온 것은 쉽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일본말에서 온 것은 심리적으로 좀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